덱스콤 G7입니다. 확실히 작아졌어요. 블루투스 거리가 짧아진 것으로 보여요.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사실 다 비용 문제겠죠? 안녕하세요. 공부에서 남주는 23년차 일형당뇨인 당뇨씨입니다. 오늘은 일형당뇨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의료기기 연소혈당 측정기 CGM 시리즈 4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연소혈당 측정기가 무엇이고 어떤 원리로 작동하고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저만의 노하우들을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실제 판매되고 있는 연소혈당 측정기의 장점, 단점을 포함해서 실제 제품을 리뷰하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전 절대 제품에 대한 후원이나 광고를 받지 않습니다. 리뷰하는 제품들 모두 내돈내산이고요. 그래야지만 제품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거든요. 자, 가장 먼저 알아볼 CGM은 덱스콤 G7입니다.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기도 해요. CGM 점유율이 세계적으로도 덱스콤이 가장 높고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이 덱스콤의 가장 최신 제품이 G7이죠. 우리나라에서는 G7이 올해부터 2024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작년 2월부터 판매되었고요. 우리나라가 1년 정도 늦었는데 항상 의료용품이 정말 빨라도 1년 정도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FDA 승인을 받은 의료기기라 하더라도 국내에 수입 판매를 하려면 식약처에 등록 및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신속심사제도나 임시허가제도 등이 도입되긴 했지만 여전히 빠르진 않고요. CGM의 경우 거의 1년 후에나 국내에 출시하는 것 같아요. 출시를 아예 안 하는 제품들도 있고요. 아무래도 국내 시장이 작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올해부터는 이 G7이 국내에서도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G7의 외형부터 한번 봐볼게요. 네, G7 확실히 작아졌어요. 기존 G6에 비하면 60% 정도 더 작고 얇아졌고 이게 G7, G6, 이게 G5거든요. 거의 비슷비슷하긴 하지만은 실제로 봐도 G6에 비해서 60% 정도 작고 얇아졌어요. 무엇보다 센서와 트랜스미터가 일체형으로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깔끔해졌죠. 그리고 G6 때는 트랜스미터를 착용할 때 센서가 안 빠지는 경우가 가끔 있었는데 현재 G6를 4달 동안 착용해 본 결과 한 번도 그런 현상은 없었어요. 센서의 각도와 길이도 짧아져서 착용할 때 G6에 비해서 통증이 거의 없고요. 복잡했던 준비 단계들을 많이 생략해서 어르신이나 아이도 쉽게 착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팔 뒤쪽에 착용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권장되었어요. G6는 복부 쪽이 권장 부위였거든요. 근데 G7의 성인 대상 임상 결과를 보면 이 상완, 바깥쪽에 착용하는 것이 복부보다 평균적으로 더 높은 정확도, MARD 값을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팔 뒤쪽에 착용하면 단점이 있죠. 잠잘 때 살짝 불편해요. 한쪽으로 이렇게 누워서 잔다면, 이렇게 한쪽으로 누워서 잔다면 이 센서가 심하게 눌릴 경우에 가해지는 이 압력 때문에 혈당값을 실제보다 더 낮게 측정되어서 저혈당 알람으로 본의 아니게 잠을 설칠 경우가 있어요. 허벅지에 부착할 경우에는 측정값 잘 나오지만 움직임이 많아서인지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하고요. 배에 부착한 경우에는 떨어지는 경우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G7은 일체형으로 작아진 대신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블루투스 모듈이 바뀌었는지 블루투스 거리가 확실히 짧아진 것으로 보여요. 집 안에 있는데도 문을 닫거나 벽을 사이에 두고 있으면 신호 손실이 발생하고요. 제가 G6하고 G7을 함께 착용해서 거리 테스트를 해봤을 때에도 확실히 짧아진 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 휴대폰과 한 몸이 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CGM은 우리 피부에 항상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테이프에 대한 이슈가 항상 많았거든요. 이건 개인차가 좀 있긴 하지만 저의 경우에는 G6와 G7 접착력은 비슷한 것 같고요. 피부 발진은 조금 덜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G7은 이 추가 오버레이 테이프를 제공하고 있어서 기본적으로 떨어지는 경우는 센서를 붙이고 나서 이 오버레이 테이프를 붙이면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확실히 착용 편의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 흔적이 보입니다.
다음 개인적으로 G7의 가장 좋은 점 중 하나가 웜업 시간이 30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전 G6의 경우에는 웜업 시간이 2시간이었죠. 다른 CGM 제품들의 웜업 시간은 대부분 1시간이고요. 이 웜업 시간은 센서에서 혈당값을 읽어와서 내부 알고리즘에 의해서 작동을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CGM 2편을 제 영상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웜업 시간을 기존 2시간에서 30분으로 획기적으로 줄였는데도 정확도 측면에서 좋아졌다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30분 웜업 시간도 센서를 미리 내 몸에 부착해 놓으면 대기 시간 없이 CGM을 교체하자마자 바로 이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CGM이 처음 24시간, 길게는 이틀까지도 정확도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실 센서를 내 몸에 적응시키는 시간이 필요한 건데 전문 용어로 적신다고 하기도 하는데 이 센서를 내 몸에 적시는 시간을 위해 G6일 때에도 저는 교체하기 전에 미리 제 몸에 붙여놨었어요. 미리 붙여놔도 G6는 웜업 시간 2시간은 항상 필요했거든요. 근데 G7은 미리 센서를 붙여놓으면 웜업 시간 30분도 필요 없이 바로 이어서 사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단점은 G6 때는 센서 코드를 직접 수정해서 CGM을 연장하는 거 다시 재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었는데 G7은 그게 안 됩니다. 트랜스미터가 일체형이라서 이 부분은 완전히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요. 이게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 대신에 G7은 공식적인 사용 시간이 10일이거든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12시간을 추가 시간을 제공해요. 이 12시간 동안에 새 센서로 교체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죠. 근데 사실 리브레나 캣센서 에어는 14일 사용하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10일은 아직 좀 부족해요. 하지만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CGM의 사용 시간은 배터리도 관련이 있지만 센서의 전극, 산화 요소와 큰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사용 시간이 늘어나려면 좋은 배터리, 좋은 전극, 좋은 산화 요소가 필요해요. 사실 다 비용 문제겠죠? 비용이 커지면 사용 시간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에버센스 제품은 몸 안에 삽입해서 한 번 삽입하면 6개월 동안 CGM을 사용할 수 있어요. 암튼 이 G7에 12시간 반나절 더 쓰는 것이 은근히 유용합니다. 그리고 공식 앱 말고 클라리티, 각종 혈당 통계 기능 볼 수 있는 별도 앱 있죠. 이 클라리티 기능들 중 일부가 G7 공식 앱 안으로 들어왔어요. 이 부분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클라리티 사실 자주 안 들어가 보거든요. 이게 우리가 자주 보는 공식 혈당 확인하는 공식 앱에서 3일, 7일, 한 달, 세 달에 당하혈색소 TIR, TBR, TAR을 바로바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앱 편의성들도 좋아진 것으로 보여요. 예를 들어서 혈당이 빠르게 상승하거나 감소할 때 알람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이건 엑스드립이나 다른 CGM에 있는 기능이긴 해요. 그리고 고혈당, 저혈당 경고 범위를 낮과 밤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요. 또 예정된 요일이나 시간에 맞춰서 자동으로 경고 범위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또 최대 6시간까지 완전히 모든 알람을 무음이나 진동 모드로 바꿀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회사의 미팅이나 시험이 있을 때 긴급 저혈당 알람이나 신호 손실 알람,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이런 알람들이 갑자기 울려서 낭패를 본 적이 몇 번 있는데 이럴 때 유용한 기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1차 경고 지연이라고 우리가 저혈당 반동 현상으로 혈당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시간이 지나면 혈당이 조금 올라가다가 다시 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혈당이 올라가는 알람만 듣고 과하게 추가 주사를 맞아버리면 얼마 안 지나서 저혈당이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고혈당 경고 옵션에서 첫 번째 경고 지연 시간을 설정을 해놓으면 이 설정한 시간 동안에 경고 설정값보다 높아지거나 같을 때까지는 첫 번째 알람을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G7은 사용자 편의성 측면에서도 그 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오늘은 덱스콤 G7 CGM 제품에 대해서 외향적인 부분 그리고 기능적인 부분 중심으로 리뷰를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정확도죠. 제가 실제로 사용하면서 G7 사용하면서 느꼈던 혈당의 정확도, 안정성 측면에서의 얘기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른 CGM 제품과의 비교도 한번 해보고요. 또 다른 CGM 좋은 제품도 정말 많아요. 프리스타일 리브레, 케어센스 에어, 그리고 카카오 헬스케어의 팟스타 앱도 리뷰를 해볼 테니까 꼭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인슐린 펌프, 뭐 예를 들어서 메드트로닉 가디언 커넥트 같은 제품 CGM은 제가 착용해 본 적이 없긴 하지만 자료 조사를 열심히 해서 이것도 한번 리뷰를 해보고 인슐린 펌프들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할 게 엄청 많네요. 오늘 영상은 어떠셨나요? 유용하셨나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